오늘은 들깨의 음식 궁합을 총정리해드리는 식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들깨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들깨와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 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것은 밀가루 산패된 들기름, 들깨, 가열된 들기름입니다. 특히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강력한 효능을 가진 들깨와 같은 음식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깨의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확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까지 알고 드셔야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깨와 함께 궁합이 좋은 식품과 상극인 식품. 그 식품이 무엇인지, 섭취 방법과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들깨와 상극인 음식 하나, 들깨 칼국수.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입니다. 고소한 수제비와 칼국수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밀가루와 들깨가 만나면 효능이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들깨의 효능을 정리해 볼까요? 들깨는 모두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왜 우리는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알칼리성 음식은 혈액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염증 발생과 암세포 증식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가 산성화되면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저항성이 약해지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낮아집니다. 산성 상태의 인체는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지만 이것이 알칼리화되면 암세포는 증식 활동이 억제됩니다. 이렇게 좋은 들깨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궁합인 음식이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입니다. 고소한 수제비와 칼국수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맛의 궁합은 좋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조합이 아니랍니다. 정제된 하얀 밀가루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버리니 들깨의 효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잠깐 밀가루에 대하여 말해볼게요. 우선 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좋지 않습니다.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소화불량 및 복부팽만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어 탄수화물에엔 별다른 영양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이것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칼국수나 수제비에 들깨가루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암에 좋은 들깨가 칼국수와 수제비의 밀가루와 만나면서 아무 효능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반면에 들깨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들깨와 우유는 생소한 궁합 음식입니다. 하지만 2주만 챙겨 드셔도 기적의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들깨는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어 좋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감기를 예방해주고 바이러스들부터 우리 몸을 지켜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들깨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좋은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따뜻한 우유에 들깨 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어떨까요?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들깨가 완벽히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우유 속의 락토페린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을 지켜줍니다. 들깨와 우유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들기름. 최악의 들깨 음식은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우리는 나물무침에 들깨가루 한 스푼 넣어 고소함을 더하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고소함으로 으뜸가는 들기름을 요리에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깻잎하고 색깔이나 향이 아주 비슷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 들깨는 잡초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고요. 그만큼 어디서나 잘 자라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들깨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들깨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보충제로 섭취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과 같은 지방산이 많은데요. 뇌 건강에 으뜸이니 참 좋지만 반면 이 지방질이 쉽게 산패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의 지방산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몸에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올바른 보관법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을 내가 온전하게 먹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를 볶거나 들기름을 짤 때 어때요? 그냥 짜는 게 아니라 200도 이상에서 10분 정도 1분 이상 볶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또 우리가 껍질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 이페놀 성분이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깨를 볶지 않고 짠기름을 먹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기름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들기름이라고 해서 들깨를 볶지 않고 저온해서 이렇게 쫙 해서 압착해서 짠 기름 있어요. 근데 단점이 많이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볶지 않은 들깨는 기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은 이 들깨를 통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탕에 들깨 가루를 뿌려서 드시지요. 맛도 좋지만 들깨와 감자는 서로의 영양 시너지를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들깨는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최고의 항산화 효과로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데 이때 감자의 비타민이 들깨의 항산화 항염 작용을 높여주고 위와 장 기능을 강화해서 소화불량은 물론 위장도 해결해줍니다. 들깨와 감자 모두 알칼리성 음식으로 장에서 유산균의 영양 공급원이 되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악의 들깨의 음식은 바로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우리 세포 내의 활성산소를 전환시켜서 염증 억제를 도우는 효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해봤어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가지고 그 결과 이 들기름이 나머지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기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았다는 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들기름의 발현점이 매우 낮아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로 산화됩니다. 건강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건강에 나쁘지만 나아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위험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성분인데요. 각종 암을 일으키고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최악인 것이죠. 가열해서 산화된 들기름 자체도 문제지만 거품과 연기에서도 모두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들기름을 고온에 열에 직접 가하지 말고 무침이나 소스처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음식 먹기 직전에 뿌려가지고 산화를 최대한 막는 것이 이 들기름의 오메가3를 제대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무심코 사용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게 되면 유해 미생물이 생기면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들기름 어디다 보관하고 있나요? 냉장 보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들기름은 참기름하고는 다르게 실온에 투명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그럼 금방 산패해버려가지고 향과 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기름은 0도에서 4도 사이의 냉장실에 넣어 보관하세요. 개봉했다면 한 달 이내로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을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 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이 들기름에 참기름을 조금 섞는 게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짬뽕? 맞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의 비율로 섞어서 쓰잖아요. 그럼 참기름에 들어있는 비타민 E 그리고 세사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들기름의 산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들깨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